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유부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현명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최근에서야 세상 이런 멍청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게 살다 보면 그게 다 제 복이 되어 돌아오는 거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호구는 그냥 평생 호구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착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집안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저희 집은 오빠가 항상 왕이었거든요. 2살 위에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들어가며 동네에서 머리 좋은 걸로 유명했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 오빠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저에게도 옆에서 오빠를 많이 도와줘야 집안이 사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부모님은 오빠를 을사 만들기 위해 애쓰셨어요. 넉넉지 않은 형편이면서도 무리해서 학원에 보내고 고액 과외까지 시켰습니다. 덕분에 저는 뒷전이었고요. 저는 전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를 당해서인지 공부를 잘하는 오빠가 저보다 지원을 많이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차별인지도 모르고요. 제가 동생인데도 부모님은 제가 오빠를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반찬이랑 찌개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오빠 학원 끝나고 오면 밥만 돌려서 차려줘. 오빠 시험이라 바쁘니까 괜히 설거지하라고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엄마, 나도 시험 기간이야. 왜 오빠만 챙겨? 너랑 오빠랑 같아? 오빠는 1, 2점 차이로도 의대를 가냐 못 가냐 하는 판이야. 동생이 밥도 못 차려줘? 그래. 우리 혜진이가 손도 야물고 착하잖아. 엄마가 없을 땐 혜진이가 오빠 챙겨줘야지. 오빠 뒷바라지하느라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습니다. 항상 저만 혼자 집에 있었으니 집안일도 몽땅 다 제 차지였어요. 물론 억울하기도 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양보하고 배려하며 사는 게 몸에 배다 보니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오빠는 의대에 떨어졌습니다. 재수, 삼수까지 하더니만 결국 현실과 타협해서 약대를 갔어요. 안 그러면 저보다도 늦게 대학에 들어갈 판이니 급하게 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약대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의 실망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반면 저는 간호대학에 붙었어요. 부모님이 하도 오빠에게 의사타령 하는 걸 들으며 자라서인지 저도 뭔가 오빠랑 엇비슷하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간호대학을 갔습니다. 무엇보다 제 성격과도 잘 맞을 것 같았고요. 제가 대학에 붙었는데도 부모님은 잘했다 한마디 해주시지 않았어요. 오빠가 의대에 떨어졌다는 실망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어릴 때야 그러려니 했는데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이게 은근 서운하고 서럽더라고요. 같은 자식인데 왜 저랑 오빠를 다르게 대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에 화르르 불을 붙인 일이 있었습니다. 오빠와 제가 동시에 대학을 다니니까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힘드셨던 것 같아요. 등록금이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 부모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생활이 빠듯하기만 했죠.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제 용돈과 생활비 정도는 벌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씩 돈을 모아 많진 않아도 제 등록금에 보태기도 했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갑자기 제게 휴학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빠는 삼수해서 대학에 들어갔으니 한 해라도 빨리 졸업을 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간호대도 하루빨리 졸업하고 실무를 빨리 뛰는 게 좋아요. 병원에 취직하면 아무래도 연차가 가장 중요한데 졸업을 늦게 하면 저보다 나이 어린 선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빠는 부모님의 지원을 많이 받았으니 이번만은 제게 기회를 달라고요. 얘가 평소답지 않게 왜 토를 달고 이래? 너희 오빠는 남자잖아. 삼수도 했고 군대도 가야 하는데 졸업이라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는 왜 항상 오빠 상황만 걱정해? 나도
나도 지금 휴학하면 어차피 계속 알바나 하면서 시간 허비해야 되잖아.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졸업하고 병원에 취직해서 돈 버는 게 낫지. 누가 너더러 돈 벌어오래? 너야 어차피 자격증만 따면 아무 병원이라도 가면 되잖아. 엄마는 무슨 남 얘기하듯 그래? 나 아무 병원에나 가려고 간호대 간 거 아니거든? 우리 혜진이가 오늘따라 왜 이럴까? 엄마 아빠가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우리 딸이 좀 이해 좀 해줘. 왜 항상 나만 이해를 해? 이번엔 나도 그냥 절대 안 넘어가. 오빠가 양보하라고 해. 양보하기 싫으면 그냥 군대나 가버리던가. 저는 제가 소리를 버럭 질러놓고 제가 놀랐습니다. 나도 부모님께 고집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러면 뭐래요. 부모님은 결국 부모님 뜻대로 하셨어요. 오빠 등록금을 내주시고 저는 한 학기 휴학을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알았어요. 부모님은 저 같은 건 안중에도 없구나 하고 말이죠. 저는 휴학하고 한 학기 동안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제게 목표가 생겼거든요. 바로 독립이었습니다. 사실 돈을 벌면 저는 당연히 제 생활비를 하거나 학비에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제 생각만 하기로 했죠. 반년 바짝 고생하니 좋은 집은 아니어도 학교 근처에 허름한 월세집 하나는 구하겠더군요. 저는 바로 다음 학기부터 독립하겠다고 집에 통보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집을 구하자마자 곧바로 짐을 싸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도 괘씸하셨는지 남은 학기 등록금을 내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야 너무 서운했죠. 오빠는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한 번 한 적 없이 꼬박꼬박 부모님께 손을 벌렸는데도 나가서 돈 벌어오라는 말 한 번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번 돈으로 독립 좀 했다고 바로 지원을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애써 억울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홀가분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독립과 동시에 부모님에게서 벗어났으니까요. 부모님이야 제가 금방 지쳐서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여기셨지만 저는 보란듯이 잘 살았습니다. 남은 두 학기의 학자금 대출에 월세까지 버겁긴 했지만 혼자 힘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꿈꾸던 대로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가 됐어요. 항상 꿈꿔왔던 일이라 정신없이 힘들어도 참을만 했죠. 하루에 1시간도 앉아있을 시간이 없이 뛰어다니다 보니 매일 근육통에 시달리고 수면 부족으로 얼굴이 퀭했지만 버틸만 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면 할수록 간호사가 제 천직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루 24시간을 거의 병원에서 생활하다 보니 남편도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남편도 병원에서 일하는 방사선사였어요.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 친해졌는데 나이도 동갑이고 성격도 잘 맞아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죠. 아무래도 제가 3교대라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다 보니 데이트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너무 애틋해지더라고요. 저희는 둘 다 나이도 있으니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배우자라는 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하는데 철없이 서두르는 바람에 제가 너무 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과 동시에 시댁에 들어가 살아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안 계세요. 남편 위로 누나 한 분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결혼한다고 독립해서 시어머니와 남편 이렇게 단 둘만 살고 있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은 홀어머니라고 무조건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닌데 뭐하러 그러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면 자신이 집에서 나와야 살아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집을 구할 능력이 안 된답니다. 지금 시어머니와 사는 집이 청약으로 받은 거라 대출을 자신이 갚고 있다네요. 남편 없이 어머니 혼자 남매 둘을 키우셨으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다 보니 힘들게 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누이가 결혼하기 전까지 집에서 가장이었대요. 저도 나름 어렸을 때부터 오빠와 차별받는다 생각하고 컸는데
시누이에 비하면 차별당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시누이는 아예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었어요. 동생인 저희 남편 공부시키려고요. 남편이 고등학교 때 갑자기 체대를 가야겠다고 해서 시누이가 체대 입시 학원까지 보내줬나 봐요. 그런데 기껏 학원을 보내놨더니 고3 때 갑자기 체대 말고 공부를 하겠다고 학원을 그만뒀다네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는데 남편이 은근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게 다 집에서 아들이라고 혼자만 귀하게 자라서 그런 거더군요. 남편이 대학을 입학할 때까지도 시댁 식구들은 작은 월세집에 살았대요. 그러다가 시누이가 돈을 모아 전셋집으로 옮겼는데 시누이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시누이는 결혼하면서도 동생과 어머니가 걱정됐는지 여기저기 청약을 넣었나 봐요. 동생 집이라도 한 채 해주고 시집을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사는 아파트 청약이 된 거더군요. 청약이라 시세보다 저렴하기는 해도 워낙 가진 돈이 많지 않다 보니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남편도 월급 받아 대출이자 갚기 바쁘다 보니 모은 돈이 없는 것도 당연했고요. 시어머니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이라고는 청약이라고 당첨된 아파트뿐인데 돈 한 푼 없이 저희가 나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갑자기 나가시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부모도 싫어서 일찍 독립한 애가 홀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살려고 하냐고요. 저도 걱정이 안 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야 새벽 근무에 밤 근무에 매일 3교대로 집에 들어가 봐야 씻고 잠만 자고 나오기 바쁘다 보니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해도 부딪힐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남편과 알콩달콩도 연애할 때 이야기지 결혼은 현실이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저희 부모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 더 덜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딸도 아닌데 어머니와 남편 옆에 있다 보면 괜히 샘도 나고 소외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이 정도가 지나쳤거든요. 친정에 살 때 오빠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남편을 보면서 똑같이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닌 아들 돌봐주는 보모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아가, 너는 애가 남편 출근하는데 어떻게 나와보지도 않니? 새벽까지 근무하고 와서 이제 잠들었는데 나오기는 뭘 나와요. 행여나 혜진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자고 있는데도 다 들렸습니다. 저는 만약 아들이 새벽에 일하고 들어왔으면 저랬을까 싶더라고요.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주말에 오전 근무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으면 조금만 달그락거려도 남편이 쉬는 날 모처럼 자는데 조용히 좀 나가라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알았습니다. 세상에 절대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는 걸 말이죠.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밤근무를 하고 와서 아침까지 자고 있었는데요. 주방에서 뭔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계속 뭔가를 먹으라고 성하셨고 남편은 됐다고 거절하고 있었고요. 저는 어머니께서 밥상을 또 거하게 차리셨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에서 깨서 주방에 나갔더니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고는 웬 박스를 황급히 치우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제게 뭔가를 숨기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뭔데 그렇게 숨기시냐고 저만 빼고 맛있는 거라도 드시는 거냐고 농담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민망했는지 먼저 말하더군요. 자기야, 이거 먹어봐. 이거 염소에다가 좋은 약재란 약재는 다 넣어서 만든 한약이래. 딱 보니 어머니께서 남편 것만 한약을 지어오셨나 보더라고요. 사실 한약이야 아들 것만 지어올 수 있죠. 한약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온 식구가 다 어떻게 먹겠어요. 하지만 서운한 건 바로 그 뒤에 시어머니의 행동이었습니다. 너야 간호사인데 네 몸 얼마나 알아서 잘생기겠어. 근데 우리 아들 좀 봐라. 결혼하고도 마누라 밥 제대로 한 번 얻어먹지 못해서 그런가 아주 결혼 아들이 더 말랐다. 내가 보기 안쓰러워서 한 재 지어준 거니까
네가 아침마다 챙겨 먹여. 어머님이 항상 알아서 잘 챙겨주시는데 뭘 저까지 챙겨요. 그리고 어머니야말로 연세도 많으신데 돈 있으시면 어머니 좋은 거 사드세요. 앞으로 먹을 날 많은 아들만 주시지 말고요. 어머니가 답답해서 저도 한 소리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도대체 아들이 뭐라고 항상 그렇게들 아들 걱정만 하고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들들이 어머니에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건 걱정한 것보다 힘들지는 않았어요. 제 생각대로 제가 집에 계속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부딪힐 일이 없었죠. 오히려 제가 죄송할 때가 많았습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집안일도 거의 혼자 다 하시고 남편까지 살뜰히 잘 챙겨주시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감사해서 용돈도 챙겨드리고 선물도 자주 사다 드렸어요. 제가 같이 살기는 하지만 특별히 챙겨드리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보다 시누이가 더 힘들더라고요. 글쎄 시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물론 딸이 어머니가 사는 집에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집은 자기 어머니랑 동생만 사는 집이 아닌 올케인 저도 사는 집이잖아요. 툭하면 와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며 과일을 가져갔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집에 있든 없든 신경도 안 쓰고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는 밤늦게까지 있다 가는 일도 허다했죠. 저는 일반 직장인처럼 오전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새벽 근무하고 와서 간신히 좀 자려고 하면 애들까지 데리고 우르르 와 시끄럽게 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제가 자고 있으니 아예 깨우더라고요. 올케, 올케, 좀 일어나봐. 올케는 집에 시누이가 왔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 오셨어요? 제가 새벽 근무하고 이제 막 왔거든요. 어제는 응급환자도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올케는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장도 안 봐나? 올 때마다 보면 냉장고가 텅텅 비어있어. 우리 애들 배고픈데 외숙모가 맛있는 것 좀 해줘봐. 너무 피곤해서 바로 누워서 자고 싶은데도 시누이는 올 때마다 저를 깨워 밥 타령을 했어요. 냉장고에 뭐가 없네 있네 하면서 조카들 맛있는 거나 좀 해주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마트 배달로 고기랑 과일 다 시켜놨었는데 형님이 다 가져가셨던데요. 어머 올케 말을 좀 이상하게 한다. 내가 뭐 냉장고를 털어가기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아이고 새아가 네가 집에 통 있질 않으니까 냉장고에 고기랑 과일 매일 그냥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 시누이 좀 준 거야. 가족끼리 나눠 먹을 수도 있지. 너는 쪼잔하게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 그러게 올케가 생각보다 손이 작네. 그리고 가족들이 먹는 건데 며느리가 먹는 거에 좀 신경 좀 써. 맨날 핸드폰만 띡띡 보고 대충 사니까 고기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영 상태 안 좋고 맛도 없더라. 제가 마트 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형님이 오셔서 장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만약 결혼 전에 신우이가 저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신우이가 얄미웠습니다. 신우인의 만행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매달 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이 있어요. 장보고 공과금 내는 생활비 카드야 따로 드렸지만 그래도 어머니도 따로 쓰실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때때마다 선물도 많이 사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 복권 사는 거 말고는 당신한테 돈 쓰는 게 없는 분이다 보니 계절마다 제대로 된 옷 한 벌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쉬는 날이면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 옷이며 화장품 같은 평소 어머님이 안 사시는 것들을 사드렸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보면 어머님이 제가 사드린 걸 전혀 쓰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시누이한테 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한두 번은 모른 척 했어요. 어머니가 제게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사다 드린 걸 자기 딸에게 주고 싶어서 주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물건은 저도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돈은 달랐어요. 시누이가 집에 올 때마다 제가 어머니께 드린 생활비를 야금야금 뺏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 전까지 집안의 가장이었던 시누이가 시집가서 힘들게 사는 게 시어머니는 안쓰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나가서 돈을 벌면 뭐해. 어디다 쓰는지 생활비라고는 쥐꼬리만큼만 주고 애들 학원비도 아까워서 덜덜 떠는데. 김서방도 힘들어서 그럴 거야. 힘들어도 애들 생각하고 참고 살아. 돈이야 힘들면 엄마가 다 도와줄 테니까.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버지 없이 네가 시집가기 전까지 이 집 가장 노릇을 다 했는데 엄마가 없어도 어떻게든 만들어다 가져다 줘야지. 옆에서 주워듣기로는 신우이랑 아주버님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았어요. 신우이가 결혼하면서 그 전에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살던 전셋집 보증금으로 지금 아파트 계약금이랑 중도금을 다 냈다고 해요. 그러는 바람에 정작 신우이는 결혼할 때 수중에 한 푼도 없이 결혼을 한 거죠. 신혼 때야 별말 안 하던 아주버님도 자식이 둘이나 생기고 나이가 들다 보니 신우이에게 결혼할 때 해온 게 아무것도 없다고 구박을 하나 보더라고요. 더군다나 신우이가 매일같이 친정에 드나드니 자기가 벌어오는 거 친정에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고 꼬투리까지 잡나 보더라고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아주버님을 몇 번 보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 생신 때나 명절 때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잘 오지 않는 거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럴 때 보면 신우이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저희 시댁 분위기가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셋이 똘똘 뭉쳐 온갖 힘든 일들을 버티며 살아서 그런지 서로 굉장히 애틋하더라고요. 저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가족의 일원인데 저에 대한 배려 없이 멋대로 행동하시는 건 참기 힘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정이 뚝 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의 칠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저는 시어머니 칠순이시니 형님네 식구까지 다 해서 다 같이 여행이라도 갈까 했어요. 제 딴에는 남편이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식구도 많은데 돈 많이 들게 여행은 무슨. 그냥 어머니 쓰시라고 용돈 드리자. 용돈이야 매달 드리는 거고 명색이 칠순인데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건 해야지. 여행이 좀 부담되면 가족 사진이라도 찍을까? 됐어. 우리 엄만 돈 좋아해. 그래도 칠순인데 한 500 정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저는 남편 말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도 아니고 아무리 시어머님 칠순이라도 현금으로 500을 드리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요.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500이 있기는 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편 수중에 절대 500이라는 돈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 와중에 남편은 눈치 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당신 전에 적금 드는 거 있었잖아. 그거 돈 넣은 지 꽤 되지 않았어? 그 돈, 그거 어머니 드리면 되지. 남편은 자기 돈도 아니면서 아주 쉽게 말하더군요. 저는 왠지 괘씸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기분 나쁠까봐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 결혼하고 나서 집안에 들어가는 비용 대부분을 제가 내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엄연히 일해서 월급을 받으면서도 영 돈을 잘 못 모으는 것 같더라고요. 내 적금? 그 적금 나중에 우리 아이 생기면 쓴다고 모으는 거잖아. 그리고 적금 만기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지금 그걸 해약하라는 거야? 결혼하고 나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적금만은 열심히 모았습니다. 아직 아이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생길지 모르니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둬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저더러 생활이 빠듯해서 힘들 텐데 대단하다고 해놓고선 이제와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저런 소리를 해대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애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는 어머니 생신이 중요하니까 그거 먼저 쓰고 다시 모으면 되지. 아무리 그래도 500은 너무 많아. 당신 왜 말이 바뀌어? 어머니랑 누나네 여행까지 생각했으면 당연히 그 정도 생각한 거 아니었어? 도대체 어디로 여행을 가면 500이나 쓴답니까? 해외도 아니고 고작 해봐야 1박 2일 가는 건데 남편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과장되게 행동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오히려 제 말에 서운하다는 듯 굴었어요. 여행이야 가게 되면 당연히 형님네랑 반반씩 나눠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무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우리가 여행 가자고 했으면 우리가 내는 거지. 왜 누나한테 반을 내라고 하냐? 그게 말이 되냐? 저야말로 도무지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저희 친정은 생신이든 여행이든 일이 있으면 오빠와 뭐든지 반반씩 했어요. 심지어 오빠가 오빠라고 더 낼 때도 많았고요. 당연히 집안마다 상황이 다르니 다 똑같이 할 수야 없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왜 화를 내는 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남편이 이상하게 군 대에는 다 이유가 있더군요. 남편은 다 꿍꿍이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급하게 돈이 필요했나 보더군요. 어머니께 용돈을 드린다는 명분으로 제게 500을 받아서 일부만 어머니께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쓰려던 거였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우연히 제가 남편 통화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야, 내가 네 돈 떼어먹냐? 금방 갚을 테니까 며칠만 더 기다려줘. 와이프한테 돈 받으면 내가 바로 보내줄게. 밤근무를 마치고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왔더니만 제가 방에 들어오는 건지도 모르고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제 등장에 남편이 얼마나 놀랐는지 글쎄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핸드폰까지 바닥에 떨어뜨리더군요. 그 순간 저는 촉이 왔습니다. 남편이 저 모르게 뭔가 일을 벌렸다는 걸요. 저는 친구랑 무슨 돈 이야기를 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친구한테 빌린 돈이 좀 있었는데 그걸 내가 깜빡하고 안 갚았지 뭐야. 깜빡? 아무리 그래도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친구한테 빌린 돈을 깜빡해? 뭐 때문에 빌렸는데? 그게, 그 사실은 아주 예전에 어머니 디스크 수술하실 때 그때 빌렸어. 남편은 점점 더 수상하게 말까지 버벅거리더군요. 어머니 보험 있잖아. 보험금 다 나왔을 텐데 친구한테 왜 돈을 빌렸어? 얼마나 빌린 건데? 300, 300. 300? 그렇게 큰 돈을 아직도 안 갚았어? 그날 저는 남편에게 대판 퍼부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시어머니 보험이 다 있는 걸로 아는데 남편 말로는 그 당시에는 보험이 없었대요. 디스크 수술한 이후 보험을 들었다나요? 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친구한테 빌렸답니다. 저는 그런 중요한 일을 까먹으면 어떡하냐고 다그쳤어요. 저는 급한 대로 제가 가진 돈에서 300을 줬습니다. 빨리 갚으라고요. 저는 멍청하게 남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결혼 전 시어머니의 수술비로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는 건 새파란 거짓말이었습니다. 돈 300만 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오후에 출근을 했는데 병원이 발칵 뒤집혔더군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를 보고 뒤에서 쑥덕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이런 망할 놈의 남편 새끼가 아주 대형 사고를 쳤더군요. 남편은 10년 넘게 다닌 병원에서 하루아침에 잘렸습니다. 이 인간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더라고요. 병원 환자 정보를 빼돌려서 제약사에 팔아먹었대요. 정말이지 저게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 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와 남편이 부부라는 사실을 병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저까지도 의심을 받았어요. 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이후 당연히 저는 혐의가 없다는 사실은 확인받았지만 병원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병원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저를 믿지 않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병원을 그만둬야 하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었어요. 남편까지 병원에서 잘린 마당에 저까지 병원을 그만두면 저희 부부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남편은 병원에서 잘리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까지 내고 나니 정말 통장이 텅텅 비더군요.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에게 실망하기야 했지만 결혼을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그런 짓까지 한 이유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일이 일단락 되어갈 때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그런 짓까지 했는지요. 남편은 제 질문에도 대답 안 하고 우물쭈물했어요. 솔직하게 말 안 하면 어머니한테 다 말씀드리고 너랑 나는 이혼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 여보, 제발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우리 엄마 알면 쓰러져, 자기야. 그러니까 헛소리 말고 빨리 사실대로 말해. 안 그러면 지금 바로 어머니한테 말할 거니까. 정신 나간 짓이나 하고 다니는 주제에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 부끄러운 줄은 아는지 어머니에게 이야기한다고 했더니만 이실직고를 하더군요. 차라리 듣지 말 걸 그랬어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알던 남자가 맞나 싶어서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아주 잘못 본 거였어요. 남편, 아니 이 인간이 알고 보니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환자 정보를 불법으로 팔아넘기는 것도 모자라서 불법 도박까지 아주 불법적인 일에 도 같은 놈이더군요. 결혼 전에 친구들하고 잠깐 하다가 돈을 잃고 안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시작했대요. 자기가 나보다 잘나고 돈도 잘 버니까 내가 너무 초라하고 미안하잖아.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서 당신한테 돈 벌어다 주고 싶어서 그랬어. 병신도 이런 병신이 따로 없더군요. 남편은 이런 와중에도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은 모르고 제 탓을 했어요. 저도 남편 마음을 아예 몰랐던 건 아니에요. 시댁에서야 남편이 잘나고 대단한 아들이지만 저희 친정에 가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남편을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고 저보다 버는 돈이 적다는 것도 싫어하셨죠. 그러다 보니 가끔 저와 남편을 보고 부모님이 걱정 어린 소리를 하셨는데요. 남편은 아무래도 그게 마음에 걸렸나 보더라고요. 3교대 하면 매일 불규칙하게 생활해서 몸도 많이 안 좋을 텐데 조금 편한 부서로 옮기든지 아니면 일반 병원으로 옮기지 그래. 혜진이 얘가 그걸 몰라서 이러고 있겠어요? 제 남편이 버는 게 시원찮으니까 자기라도 더 벌려고 악착같이 그러는 거지.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리래. 나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응급실에서 일하는 게 좋아서 그러는 거지. 내 꿈이 수간호사잖아. 수간호사 되려면 계속 3교대 지원해야 돼. 그러니까 괜히 이사방 앞에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그럴 때마다 저도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저희 부모님이야 워낙 사람을 조건으로 보고 따지시는 분이다 보니 남편 앞에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시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한 짓이 합리화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서로 시간을 좀 갖자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저를 속여온 남편과 이대로는 전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러자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면서요. 여보, 내가 절대 도박에 손 안 대고 자기한테도 거짓말 안 할게.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줘. 남편은 손까지 싹싹 빌며 아주 사정사장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통을 쥐어받고 싶었어요. 어쩌다 저런 놈을 만났나 싶어서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대책을 이야기하라고요. 직장도 잃고 아내의 신용도 잃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인 건지 정확하게 말하라고 했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사실 나 병원에서 일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 매일 아픈 사람들만 보고 일하는 것도 적성에도 안 맞고 이 김에 아예 다른 일 찾아볼게. 10년 넘게 병원에서만 일한 사람이 지금 와서 어디 가서 다른 일을 해. 기껏 기회를 줬더니만 한다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이지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대형 사고를 친 것도 모자라서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해 머리가 복잡해 죽겠는데 또 일이 터지더군요. 이 집안에는 아주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늦은 밤 연락도 없이 시누이가 짐을 싸들고 집에 왔더라고요. 조카 둘까지 데리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집에 들어와서 바닥에 앉자마자 펑펑 울더라고요. 시누이의 행동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얼굴에 걱정이 잔뜩 서려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엄마, 김서방 이 자식이 매일 집 나가면 안 들어오고 뭔 짓을 하고 다니나 했더니만 글쎄 밖에서 딴 년이랑 살림을 차린 거 있지?
신우이의 말에 당황한 저는 조카들부터 챙겨 방에 들어가 재웠습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화가 나도 그렇지 애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애 앞에다가 두고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에 들어와서도 신우이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큰 집안이 다 울리더라고요. 아이들이 있는데도 저렇게까지 할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니긴 한 것 같았습니다. 조카들을 재워놓고 방에서 나갔더니 거실은 초상집이 따로 없었어요. 신우이는 아직도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을 치고 계셨죠. 남편은 잔뜩 화가 나 있었고요. 남편은 지금 당장이라도 아주버님을 찾자가 가만 안 둘 기세였어요. 아이고, 내가 이 김서방, 이놈을 얼마나 믿었는데. 불쌍한 우리 딸, 아버지 없이 자라서 고생만 한 애라고 제발 속썩이지 말고 행복하게만 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자식이 감히 바람을 피워? 얼마 전 아주버님이 바람을 피우다 걸렸다네요. 새파랗게 어린 여자랑 눈이 맞아서 아예 그 여자 집에서 살다시피 한답니다. 신우이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증거라도 잡으려고 아주버님 뒤를 밟았는데 그 사실을 안 아주버님이 적반하장으로 신우이에게 아주 난리를 쳤답니다. 그 상간녀는 아주버님이 유부남인 걸 모르는데 그 앞에 신우이가 나타났다고 쌩 난리를 쳤다네요. 정말이지 쌍놈도 그런 쌍놈이 없더군요. 신우이는 아주버님과 싸우다 이혼하기로 하고 집을 나왔나 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누나가 나오면 어떡해. 그 거지 같은 새끼를 내쫓았어야지. 자기 명의로 된 자기 집이라고 나더러 당장 나가라는데 그럼 어떡해. 지금 안 나가면 애들도 못 데리고 나가게 한다는데. 신우이는 제 앞에서는 매일같이 큰 소리치고 얄미운 소리도 척척 해대더니만 자기 남편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바보였나 봐요. 시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만 흘리시며 속상해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간간히 닮은 게 없어서 엄마 팔자를 닮느냐고 중얼거리셨어요. 시어머니도 평생 남편 없이 혼자 남매를 키우셨으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셨을 테죠. 그러다 보니 아이 둘을 앞으로 신우이 혼자 키우며 살 생각을 하니 많이 속상하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그 인간이랑 이혼하고 위자료도 한 푼 제대로 못 받으면 앞으로 우리 애들이랑 나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긴 어떻게 살아.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네가 뭘 걱정해. 엄마가 다 책임져. 김서방, 그 자식이랑 소송해서라도 위자료 받아내고 가만히 안 둘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걱정부터 왔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도 한 푼 없으면서 어쩜 저렇게 쉽게 책임진다는 말을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모자지간이 똑같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한마디 상의 없이 아주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누나,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되지 뭘 걱정해. 저는 남편 말에 진심으로 너무 놀라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남편 말은 며칠만 지내라는 것도 아니고 아예 이 집에서 같이 살자는 말 같았거든요. 물론 신우이 상황이 안 됐다는 거야 저도 잘 압니다. 조카들까지 있으니 저도 지금 당장 신우이를 내쫓겠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잘못을 한 건 아주버님이니 그 집에서 아주버님을 쫓아낼 생각을 해야지 왜 이 집에서 같이 살 생각부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은 시간이 늦었으니 시어머니 방에 신우이가 잘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저와 남편은 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정말 신우이를 이 집에서 데리고 살 생각이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혼자도 아니고 조카들도 있는데 이혼하고 당장 갈 곳 없으면 당연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야지. 당신은 뭘 그런 걸 묻고 그래? 남편은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걸까요? 바로 얼마 전 본인이 친 사고가 기억이 나지 않나 봅니다.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굴 수가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이가 없는 게 가만 보면 남편은 시어머니나 시누이에 관련된 일이라면 항상 욱하고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굴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그렇지 명색이 저도 아내인데 항상 보면 저는 뒷전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서럽고 서운해서 순간 눈물이 왈칵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저와 남편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이건 남편네 집에 제가 끼어 들어와서 사는 꼴이 된 것 같더군요. 당연히 당신이랑 사는 거지.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럼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 생활비에 집 대출까지 다 갚고 있잖아. 그런데도 이 집에 대해서 나한테 선택권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돼? 더군다나 지금은 내가 이 집 가장인데. 저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밖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저도 모르게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 딱 보면 몰라? 올케가 준영이보다 돈 좀 잘 번다고 지금 위세 부리는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올케 어떻게 가장이란 소리를 해? 이 집 명의도 준영이 거고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다 내 돈으로 냈는데 이 집 올케 지분이 얼마나 된다고 쌩난리야. 형님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한 집에 있는데 큰 소리까지 치면서 남편을 잡기를. 알았어. 올케가 그렇게 싫으면 지금 내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누나 나가길 어딜 나가. 혜진이가 절대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이 집에서 나가긴 왜 나가? 어머니 여기가 네 집인데. 남편은 혹여나 시누이가 정말 나가기라도 할까봐 걱정되었는지 시누이 앞까지 가로막았습니다. 아주 나가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이 집이 아예 시누이 집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저는 그 꼴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싫더군요. 저는 아무리 봐도 남편 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어렵고 시누이와의 상황도 불편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참고 견뎠던 건 다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만 믿고 이 집에 들어와 살았던 거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밖에 없었던 건 모두 다 남편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 전 제가 남편에게 집에서 오빠와 차별을 많이 받고 컸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은 저를 안쓰러워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받지 못한 사랑까지 해서 저를 넘치게 사랑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멍청하게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흔해 빠진 가멀 이설에 속아도 단단히 속은 거였죠.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만 만나지 않았다면, 남편과 결혼만 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최소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것 같았어요. 네가 문제야 문제. 이게 다 네가 문제라고. 팍. 저도 모르게 너무 흥분한 나머지 남편의 면상을 갈기고 말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제 행동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와서 남편 얼굴을 부둥켜 안으셨어요. 그러더니 제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죠. 저도 더는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들 얼굴에 손댄 건 저도 죄송해요. 근데요,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어머니, 저 이 집 가장 맞아요. 어머니 잘난 아들이 병원에서 대형 사고 치고 잘렸다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만은 비밀로 해달라고 제 앞에서 싹싹 빌었지만 더는 안 되겠더군요. 저는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화가 올라와서 금방이라도 돌아버리겠는데 꾹꾹 누르면서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제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구는 게 정말 싫었어요. 제 말에 어머니는 무슨 소리냐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저는 현재 남편의 상황에 대해 또박또박 설명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시누이는 제게 맞은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지던 손으로 곧바로 등짝을 때렸어요. 이 자식 이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내가 너 그 짓거리 한 번만 더 하면 손모가지 잘라버린다고 했어 안 했어? 도박질하는 것도 개집질하는 거랑 똑같아. 너도 네 매형이랑 똑같은 거라고. 알고 보니 남편의 거지 같은 버릇을 시누이도 알고 있더라고요. 대학 때도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그 짓거리를 하다가 돈을 날려서 시누이가 해결해 준 적이 있었대요. 그때 시누이랑 절대 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또 손을 댄 거였죠. 형님,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맞아요. 도박이나 바람이나 매한가지죠. 그럼 저도 형님처럼 이혼할래요. 저도 더는 저 인간 거짓말하는 거 못 참아주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서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사실 될 대로 되라였어요. 남편이야 다시는 같은 실수 안 하겠다고 무릎까지 꿇고 저와 약속했지만 사람 일이 어디 그런가요?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개망신을 한번 당해봐야 그래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 저도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저는 남편 정신 차리게 하려고 버럭 내지른 거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갑자기 헐레벌떡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대뜸 뭘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제 두 손을 꼭 잡고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세아가,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아들로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저게 철딱서니가 없어. 네, 지금이라도 아신다니 다행이네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굴었지만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이 편치 않아 어쩔 줄 몰랐습니다. 시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처음이라 몸둘 바를 몰랐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방에서 가져온 종이를 제게 건네셨어요. 저는 그걸 보고 더 놀랐습니다. 자, 이거 받아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고생한 거 내가 제일 잘 알아. 이거 너 다 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내 아들 믿고 제발 용서해줘. 시어머니가 제게 건넨 건 다름 아닌 로또 종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복권 아니야? 이걸 왜 올케를 줘?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글쎄 시어머니께서 복권 1등에 당첨되셨답니다. 매주 까먹지도 않고 로또를 사시더지만 정말 1등이 되긴 했더라고요. 그 어렵고 대단한 걸 시어머니는 아들도 아닌 딸도 아닌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들놈이 지금까지 잘못한 거 이걸로나마 다 갚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당신의 마음이니 제발 받아달라고 하시더군요. 엄마, 이걸 왜 혜진이를 줘? 아들이 나를 줘야지. 역시나 철딱선이라고는 없는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눈치 없이 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준 로또 종이를 탐내고 있었어요. 너는 입 닥치고 있어. 앞으로 우리 집 가장은 우리 며느리 혜진이가 맞아. 앞으로 너희 둘 다 이 집에서 살 생각이면 하루라도 빨리 취직해서 돈 벌 생각들이나 해. 그래야 이 집에서 먹고 자게 해줄 테니까. 시어머니의 행동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이 집의 가장은